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투약 재범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약 투약 재범을 저지른 경우 저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구속되나요? 구속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투약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게 되면 마약 투약은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약 관련 범죄 처벌수위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호기심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투약 재범을 저질렀다면 보게 되면 마약 투약 재범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그 다음에 마약을 줍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그 다음에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구속 수사를 받거나 엄중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마약을 구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한가에 마약을 한 사람의 진술 등 수사에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하는 등 이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됩니다. 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 중독 치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추후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비록 내가 재범을 저질렀지만 추후에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 그대로 집행유예 이런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원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대마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이고, 이제 향정 이건 필로폰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최근 마약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재범의 경우에는 엄청 중요하다는 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재범의 경우에는 마약 사건은 기본적으로 제가 변호사님 선임을 해서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재범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으로 조사받을 땐 무조건 빠르게 변호사님 선임하셔야 되고, 변호사님 선임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님,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좋은 변호사님 도움 받을 것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